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경추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정보들이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오해와 진실 준비해봤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저도 함께 풀어볼게요.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목 디스크 수술은 허리 디스크 수술보다 위험하다. 하나, 둘, 셋. 네, 거의 다 O를 드신 것 같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O를 드셨네요? 목 쪽에는 허리보다 신경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뭐 중추신경, 뭐 말추신경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언뜻 듣기로는 그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잘못된 경우에 이제 전신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에 무서운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허리 수술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가 진실입니까, 교수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저는 그냥 X를 선택해요. X.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부분적으로 O를 선택하신 분들도 맞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저희가 이제 칼을 준다는, 저희 외과 의사도 이제 칼을 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한 4, 5년이 지나서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 그때쯤 허리 디스크를 교수가 보는 앞에서 처음 하게 되는 게 그때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목 디스크는 그거보다 한 4, 5년 정도 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트레이닝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수술 시간은 목 디스크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은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상 그 혈액순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염증 생길 일도 거의 없고요. 회복 기간도 비교적 좀 빠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술이 허리에 비해서 더 어렵고 위험하다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입니다. 뒷목을 주무르면 목 디스크에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막 이랬다 잘 모르시겠죠? 저도 한 요거 정도 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일시적인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치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O라고 드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O라고 들은 이유가 그 목 디스크가 근육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물론 다 고민하신 것처럼 있지만 정답은 하나로 하려면 X와 X.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주무른다. 굉장히 정다운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와서 목이나 허리 주물러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럼 한참 한 30분 주물러 드리면 그때 돈으로 한 10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도움이 된다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부르세요. 다시 주물러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증상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 그 자체, 비용 자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주무르는 거하고 덧붙여서 만약에 우리가 목이 삐뚤어졌다. 사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건 맞지만 그 삐뚤어진 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목을 튼다든가 꺾는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의진료실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간 준비했어요. 집에서 몇 가지 동작만으로 목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전해드릴 겁니다. 재활의학과 박미경 물리치료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목의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목의 힘을 길러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이 어깨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한 5kg 정도 되는 머리 무게가
중심선에 있을 때보다 약 3배 정도, 심할 땐 4배까지도 이 목에서 그 무게를 받쳐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은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돼서 긴장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이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뻣뻣해지고 나중에는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한 간단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으셨으면 이제 의자에 있는 밑판을 잡으시면 되시고, 그냥 바닥에 앉으셨으면 한 손을 엉덩이 밑으로 깔아서 손을 한쪽을 고정시켜 주시는 거세요. 한 손은 고정을 시키시고 허리는 세워주시고요. 머리 쪽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선은 정면, 그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쭉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어깨를 잡고 있지만 혼자서 하시게 되면 고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 손이 고정이 되도록 의자를 잡거나 엉덩이 밑으로 손을 깔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약 10초 정도를 천천히 늘려주시고요. 각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앞쪽으로. 네, 한 10초 정도. 그리고 또 방향을 살짝 더 앞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은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스트레칭이 가능하고요. 반대쪽도 그런 식으로 서서히 방향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십니다. 이번에는 엎드려서 하는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놓으시고요. 네.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목에 이제 긴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완시키는 방법인데요. 근육은 그냥 이완하는 것보다 잠깐 힘을 줬다가 이완을 할 때 이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잠깐 힘을 줬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앞으로 쳐다보실까요? 제 손 정도로 위치로 보세요. 쭉 보십시오. 네, 약 3초 정도 잠깐 볼게요. 보시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바닥으로 머리를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양쪽 어깨가 힘이 빠지도록 최대한 힘을 빼주세요. 힘을 빼는 거는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앞쪽 정면을 볼까요? 네, 제 손 정도에 위치했다가 힘드시죠? 반대쪽으로 돌리시고 또 천천히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목과 어깨에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더 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시면 이완이 많이 되게 되죠. 다음으로는 힘을 기르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워 보실게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들을 겁니다. 바닥면에서 머리가 떨어지도록 살짝 들어주시고요. 한쪽으로 완전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리시고 5초 정도 한번 버텨볼게요. 이거는 근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너무 힘드시면 한 3초, 괜찮으시면 10초까지도 버티실 수 있고요.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반대편으로 돌려보십시오. 쭉 돌렸다가 같은 시간 동일하게 버티시고 이렇게 턱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내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잘 하셔서 별로 안 힘들겠거니 하시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앞쪽 근육부터 주변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낮게 머리를 들게 되면 이 지렛대가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요. 처음이시라면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머리를 낮게 들어주실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뒤에서 가까이에서 보니까요. 쉬워 보이는데 여기 목부터 막 빨개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가 봐요. 자, 오늘 경추 운동법 설명해 주신 물리치료사 박미경 선생님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명의의 건강 비결, 척추 질환 중 경추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목뼈 건강에는 참 해로운 거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가끔씩은 목을 뒤로 젖히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증 마비를 일으키는 경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